자, 오늘 삼성전자 소식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취재 파일에서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는 반도체 위기감이 삼성전자를 타고 계열사로까지 확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계열사들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고요. 이외에도 계열사들이 주주 배당금을 늘리거나 혹은 주말 임원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꽤 분주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당 계열사로 위기감이 확산됐다고 그러는데 배당을 늘린다는 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계열사들이 배당금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배당금을 확대한다. 이게 주주에게 배당금을 확대하는 거니까 주주 환원 이제 차원도 있는데요. 예.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로도 꼽히는데요. 네. 이게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배당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점 덕분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자회사 배당만으로 챙긴 수익이 무려 1,673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작년보다 무려 456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고요. 네, 퍼센티지로는 38%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자회사가 있을 텐데 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늘었나요? 네, 먼저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중에서 상장사 현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네. 이 삼성전기와 삼성 SDI, SDS, 그리고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제일기획,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7곳입니다. 네. 이들 중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삼성 SDS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한 주당 3,200원을 배당했고요. 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33% 이상 많아졌습니다. 네. 확대 폭도 가장 큰 회사고요. 네. 또 삼성 SDI는 1,030원을 배당했습니다. 이전보다 30원가량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이렇게 배당을 확대한 게 2015년 이후 거의 한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제일기획은 그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회사인데요. 한 주당 1,150원으로 작년보다 160원 올렸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5%에 육박한 4.99%에 달했습니다. 예. 이런 배당 기조에 대해서 한 삼성 계열사 관계자는 최근 주주 환원 기조에 따라 배당금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계열사가 배당이 아니라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보유 현금 가운데 20조 원을 삼성전자에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네. 특수 관계인 간 금전 거래로 차입 이자는 연 4.6%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의 이익으로 상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에는 재무적인 부담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렇겠네요. 배당을 하는 거는 주주 환원 기조에 따른 거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삼성전자에다가 돈도 빌려주고 배당도 많이 돌아가게 하고 어쨌건 현금을 밀어주는 꼴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네, 이 삼성전자가 공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네. 이제 현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작년 말 연결 기준으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내 유보금이 145조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네네. 하지만 별도 회계 기준으로 보면 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4조 원,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이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용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을 모두 더해도 5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가 2021년 기준으로 약 한 15조 원에 달했던 단기 금융 상품을 대부분 처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제 그만큼 현금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당장 사용 가능한 가용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성 자산도 대부분 국내 법인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현금성 자산이 지금. 네, 이 삼성전자의 145조 원 현금성 자산 중에서 네. 약 100조 원 이상은 네. 대부분 한국 본사가 아닌 국내외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차입해 주기로 한 곳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4분기 별도 기준으로 약 한 57조 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해외 법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전자제품 판매 법인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도 자산이 3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시안 법인이 17조 원, 네. 그리고 중국 판매 법인이 13조 원, 상하이 법인이 자산 5조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 중국 법인들의 자산 규모만 35조 원에 이르는 겁니다. 네, 이외에도 베트남 그리고 영국, 베네룩스 등 이제 유럽 해외 법인들의 자산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회사 이제 뭐 법인들에다가 이제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금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게 궁금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계열사들이 배당이나 돈을 빌려줘서 좀 도와준다 이건데 그럼 계열사들의 사정은 좀 나았습니까? 네,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예. 이 계열사 중에도 현금이 부족해서 자산을 매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일례로 삼성전기가 시간 외 대량 매매인 이른바 블록딜을 통해 예. 계열사인 솔루엠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했는데요. 이 솔루엠은 삼성전기의 일부 사업부를 분사해서 2015년 9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이제 그간 삼성전기가 지분 9%를 조금 넘게 보유해서 2대 주주로 있었는데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겁니다. 근데 이번 블록딜은 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미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고 풀이됩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전기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약 1,0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확보한 자금은 주력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계열사 임원들도 회의를 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이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이 삼성 계열사들이 최근 몇 년간 월 한 번 네. 주말에까지 모여서 임원 회의를 열고 네. 거시와 미시 경제 그리고 산업 동향 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었는데요. 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삼성생명이 주로 이제 환율 관련 이슈에 집중해서 주말 임원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특히 자회사인 그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까지도 삼성전자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꽤 주목을 할 만한데요. 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주에 본부장급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도체 산업 현황과 글로벌 경쟁사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 위기론이 삼성전자 위기론까지 이어지는 상황 아까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현안을 글로벌 반도체 현안을 정했다고 합니다. 또 삼성증권도 조만간 유사한 내용의 임원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특히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그동안 이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최대한 개입을 피해오는 스탠스였습니다. 바로 금산 분리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금융계열사들까지 다각도로 삼성전자 살리기 보관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꽤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살리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삼성전자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데 문제는 이 반도체 업황에 말이죠. 반도체 업황이 지금 꼬꾸라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아니면 일시적인 생각이라는 생각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건데 업계 밖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업계 밖에서도 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증권가에서 관련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들 1분기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적자 규모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이 전망치들을 변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실제로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 영업 적자를 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앞서 반도체 적자 우려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적자 전환을 예상하는 보고서는 역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웬만하면 증권사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리포트를 잘 내지 않으려는 그렇죠. 특성이 있어서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적자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삼성전자가 300조 원의 통큰 투자를 발표했는데도 네. 반도체 적자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6만 원 선을 하향 돌파한 다음에 최근에는 다시 반등하는 등 이런 주가 흐름도 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증권가에서는 연초 대비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추세도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민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취재 파일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